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회계담당 전문심의위원 박희춘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그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 및 감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2014년도부터 테마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테마감리는 재무제표 전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특정 항목에 집중해서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테마감리는 그 회계 오류에 취약하거나 분식 위험성이 높은 분야를 미리 예고함으로써 관련 회계 이슈 해당 기업으로 하여금 재무제표 작성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은 그 해당 회계 이슈에 한정해서 회계 처리의 적정성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게 됨으로써 저희 감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문제되는 부분에 집중하고 또 저희 투입 인원도 줄일 수 있어서 상당히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테마감리 이슈 및 그 감사인 자율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6년 테마감리 이슈는 2015년 중에 발생한 주요 회계 의혹 그리고 감리 지적 사례 그리고 해외에서도 테마 감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서 4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4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 상단의 요약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 테마감리 4대 이슈로 첫 번째로는 수주산업과 관련된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업현금 흐름 공시의 적정성, 마지막으로 유동과 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을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미청구공사 또는 초과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미청구공사는 자산입니다. 회계상 공사 진행률로 계산하는 수주산업에 있어서 그 회계상 공사 진행 기준에 의한 그 수익금액을 계상한 금액하고 또 그 공사하는 그 회사가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수주 계약서에 의해서 그 스케줄에 따라서 청구를 하다 보니까 실제 회계상 수익금액 인식한 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금액 차액을 미청구공사 금액입니다. 자산인 경우에는 미청구공사이고 어떤 경우에는 또 반대로 청구한 금액이 많고 공사 진행한 거는 적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초과청구공사가 되겠습니다. 통상 그 헤비테일 방식의 대금 회수 조건에서는 요 대금 청구 스케줄보다 공사 진행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뒤에 많이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청구 공사가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청구 공사는 이렇게 발주처가 확인해 주지 않는 이 수익금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사가 진행됐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자산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 부분에 회계 의혹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을 첫 번째 중점 테마감리 이슈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감리 대상 회사를 선정할 때는 저희가 미청구공사 금액의 변동성 그리고 매출액 또는 수주금액 대비해서 미청구공사 금액의 비율 그리고 초과청구공사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감리 대상 회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테마는 원자재 등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유형자산은 제외하고요. 그리고 금융자산도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나 무형자산,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의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 둔화 등으로 원유, 또 천연가스, 구리 등 그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들이 이런 원자재 가격이 높을 때 이미 사놓고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렇게 급락한 가격이 떨어진 그 원자재의 공정 가치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취득원가로 평가하려는 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정을 한 거고요. 그 감리 대상 회사의 선정은 이런 비금융자산의 변동성 그리고 자산 총액 대비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테마는 그 현금 흐름표상 영업 현금 흐름 공시의 적정성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금 흐름표는 기업의 현금 흐름을 세 가지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업 활동이냐 아니면 투자 활동이냐 재무 활동으로 일한 현금이냐 현금 흐름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이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표가 바로 현금 흐름표인데요. 이 중에서 그 영업 현금 흐름은 이게 가장 중요한 표시가 그 기업 평가나 대출 심사 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기 순이익하고 영업 현금 흐름하고의 어떤 괴리 정도를 보면 현금 흐름이 수반되지 않는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어서 이게 분식 위험 정보로도 활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주로 이런 영업 현금 흐름에 현금 흐름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유인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 미국에서도 그 월드컴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거기에서는 인건비는 원래 이제 주로 영업 현금 흐름의 유출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로 처리를 하는 바람에 뭐 투자 활동은 많이 잘 되고 있고 또 영업 현금 흐름도 또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이중으로 양호한 것으로 표시돼서 그 미국 SEC로부터 지적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동과 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을 선정했습니다. 이거는 그 최근 그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실적 부담 등으로 한계 기업 등이 그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유동성 비율을 높이려는 유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금감원의 감리를 통해서도 일부 그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회원 보증금 또 그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도 3년 만기에 전환사채를 발행했지만 1년 내 조기 상환권이 있는 경우는 유동 부채로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안 돌리고 계속 비유동 부채로 분류돼서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테마감리 이슈를 미리 예고함으로써 관련 회계 이슈에 해당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감사인 자율 지정 신청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그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 방안 중에는 그 감사인 자율 지정 신청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부정적인 회계 처리에 대한 시각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 동일한 감사인이 계속 감사하는 경우에 이 공정한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신을 잠재우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제대로 회계 의혹을 해소라든지 또 아니면 거기에 분식이 있으면 분식을 발견해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인 지정을 저희한테 금감원에 신청을 해서 지정감사인이 보다 공정한 감사를 통해서 그 회계 의혹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나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대규모 회계 분식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 회사가 먼저 독립적인 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체 조사를 해서 회계 의혹을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다음에 금융감독당국이 감리를 하는 순서로 보통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율지정 신청 대상이 되는 회사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 언론 등에서 회계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 또
저희 오늘 발표했습니다만 테마감리 이슈나 심사감리의 우선 선정 대상인 회사 등 회사가 부정적인 회계 처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목적인 경우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자율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은 이런 자율지정 신청에서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감리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3년간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중도에 감사인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율지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도에도 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이거를 좀 잘못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감사인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래서 감사인을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할 경우에 공정한 감사를 통해 회계불신을 해소할 목적인지 여부를 좀 심사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만 감사인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감사인 자율 지정 신청을 통해서 기업들은 회계 의혹을 스스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저희 감독당국은 감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저희 감리 대상에서 제외를 하면 저희 감리 인력도 세이브를 할 수가 있고 또 효율적으로 회계 의혹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6페이지의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이런 그 감사인 지정 신청 대상을 접수를 하고 4월 이후에 대상 회사를 통보해서 감사인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테마감리와 관련해서는 2015년도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이후에 테마감리 대상 회사를 선정해서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중순쯤 이후에 돼서야 테마감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테마감리 대상 회사 또는 뭐 자율지정 신청 대상 회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테마감리 대상 회사 같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고 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감리에 그렇지만은 이 감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테마감리의 비중은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작년보다도 테마감리 비중은 더 많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사항은 그 최근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소위 말하는 빅베스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런 사항들은 사실 어떤 특정 계정 과목에 국한되지 않고 그 재무제표에 전부 다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테마감리의 취지하고는 부합하지가 않아서 테마감리 이슈로 선정하지는 않고 그 분식 위험 요소에 의한 일반 감리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테마감리 분야 4개 분야를 설명드렸고 그리고 감사인 자율지정 신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